자동차를 처음 움직일 때 시동을 걸면 전기가 걸리면서 스타트 모터에서 피니언 기어가 튀어나와서 플라이가 맞물리고, 에 따라서 피스톤을 움직이게 된다. 이런 움직임이 처음 정기적인 움직임으로 되지 않는다면 엔진은 스스로 구동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연소실에서 이렇게 흡기 배기가 있는데, 연료하고 공기가 같이 섞여져 들어오면서 이렇게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점화 플러그는 뭐 약간 뭐랄까 인덕터처럼 해가지고 전자석 코일에다 그 철심에다 코일을 걸어놔가지고 전기를 딱 넣으면 인덕터처럼 해서 이렇게 전기장으로 이렇게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기가 축적이 되었다 딱 이렇게 해서 끊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류가 한꺼번에 회전 방향으로 가두어졌던 애들이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점화 플러그로 가서 고전압을 일으켜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연료에다가 점화를 일으켜서 연소 폭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는 뭐 휘발유가 됐다, 뭐 경유가 됐다, 폭발을 일으키고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런 피스톤 움직이면서 커넥팅 노드가 연결돼 가지고 커넥팅 노드가 약간 직선 운동을 하는 애인데, 거기다가 크랭크 축이 이렇게 된 애들이 크랭크 축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한 바퀴 돌아 이게 계속 반복이, 이건 이제 회전 운동을 일으켜 주는 건데, 이 크랭크 축을 통해서 다시 플라이 휠로 전달되어서 약간 불안정한 움직임이, 회전 운동이 이렇게 좀 제어가 되면서 안정된 움직임 변화도 변속기로 움직이게 되어서 변속기에서 최종적인 구동을 하고, 자동차의 클러치를 밟으면은 그래서 동력이 끊어지면서 1단, 2단, 3단, 4단 또는 자동 변속이 되는, 수동으로 기어기로 변속이 되는. 그래서 1단은 힘 토크가 좋고, 2단, 3단으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배기 시스템에서 배기가스를 내뿜는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전축에 대난 매듭꽂음마다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 철근 같은 데도 되고, 철사, 이렇게 동사형 아연 강판 같은, 가연 강강 같은 데도 대난 매듭꽂음 마디구를 넣어주거나, 포신, 중신 이런 데도 대난 매듭꽂음 마디구를 넣어서 밴딩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압이 세게 가거나, 거기다가 모든 부품에 유리석영 같은 SRM 유리만 걸러서 제조하는데요. 자동차 부품에는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부품, 배, 항공 우주 부품에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서 녹슬지 않게 하는 이런 기술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다음에 뭐 자동차 도장할 때는 거기에 펄을 반짝이식으로 넣어주든가, 펄을 넣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페인팅할 때 펄을 이렇게 액상형 펄, 금속 반짝이식으로도 기타 반짝이를 넣어서 반짝반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은빛이어도 괜찮다. 금이라도 금색, 은색, 이렇게 다양한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을 복합할 수도 있다. 하나의 색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펄을 또는 펄 반짝이, 기타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유리석영 코팅 제사를 유리만 걸러서 도장을 하고, 금속을 만들 때부터 자동차 강판, 배, 항공기 이런 또는 부품이 만들 때부터, 부품이 이제 주요 대부분 다 철이거나 알루미늄이거나 이럴 텐데, 유리석영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런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러하다. 그래서 냉장고 것을 이런 도장을 할 때도 염색액 자체에도 유리석영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모든 페인트, 잉크, 인쇄 잉크, 염색액, 이렇게 합성수면 실 염색할 때도 그러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수면 실에는 금속 알갱이들이 들어가거나 분말에는 서로 색깔 있는 알갱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 또는 기포를 포함한 알갱이들을 집어넣을 수 있거나, 기포를 넣을 수 있거나, 이렇게 실을 만들 때부터 아주 공기를 일부러 불어넣어줘 가지고 실을 만들면 아주 가벼운 실이 만들어지면 소프트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유리석영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럼 아주 부드러운 실이 만들어진다. 화학과 관련된 건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든 아니면 아라미드 섬유든 금속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카본 소재에 들어가 가루세로로 뼈대를 넣어줘가지고 약간
뭐죠 이렇게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으로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같은 소재로 그다음에 금속에도 되고 고무 플라스틱 카본 소재도 넣어주거나 가루 분말을 넣어줄 수 있다. 같은 소재이거나 다른 종류의 분말은 덩어리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덩어리나 이렇게 가루를 의미하더라도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 들어갈 수도 있거나 합성섬 및 나일론 뼈대나 가루가 들어가거나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텅스테인이라든지 이런 비싼 금속도 들어갈 수 있고요. 무거우니까 뭐 강화 플라스틱에다 텅스텐 들어가는데 일반 금속에다 텅스텐 넣어가지고 자동차 탄알이라든지 포탄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유리석용 고든자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포신 충신에도 그러하고요. 안에 회전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포신 충신에 그래서 회전 구조를 이렇게 스크류 회전 구조 끝에 이제 촘촘히 더 넣어주고요. 비트드릴 같은 데도 회전수가 끝에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사 같은 데도 되고요. 거꾸로 볼트, 나사 볼트 할 때 볼트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 볼트 할 때 그거는 위로 이게 나사가 이렇게 볼트 너트가 볼트 너트 할 때 볼트에는 위에가 회전수가 넓고 여기 회전수가 똑같지 않다 넓고 그래야 잘 안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전수가 넓고 그때 잠글 때 딸깍 이렇게 금속을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딸깍 넘어가는 부분을 해주면 잘 안 풀린다. 이것은 이렇게 수도 부품에서도 유리석용 코팅제 쌀로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 한번 코팅 구조로 해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기술로 들어가거나 너트 자체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렇게 홍목한 홈을 파서 저항점을 만들어서 안 풀리게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볼트 너트 볼트에도 밑에 부분에 오목한 홈을 파서 같이 저항점을 만들어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볼트 너트 양쪽 자동차 브레이커 같은데 브레이크 패드와 또 디스크 같은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해서 대중소도 뜰 수 있고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고 브레이크 모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속기 같은데 여기서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에만 안과 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가 들어가거나 밖에도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 안에 두 개가 있는데 변속기 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 있는 원통형 구조 디자인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다음 모든 회전축에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준다. 이것은 자동차도 그렇고 뭐 비행체 프로펠러도 돌리고 배 프로펠러도 돌리니까 회전축에는 다 들어가요. 대나무 매듭 구조 또는 양쪽으로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이렇게 줄 수 있다. 오래서도 시장이 없게 회전력을 잘 전달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목헌음을 또 쭉 파가지고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도 있을 수 있다. 톱니바퀴에도 톱니바퀴 자체나 축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회전축에는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이런 것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회전식 양쪽으로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주거나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원통형이 돌리는 것을 작게 크게 이렇게 넣어서 밴딩식이 없더라도 타이트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이 회전체가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회전체를 하나 이렇게 둬가지고 회전체를 둬가지고 약간 두툼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파워가 전달이 잘 되는데요.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원통형의 구조를 넣어주면 그 무게로 인해서 팽팽팽 잘 돌아가. 여기서부터까지 무게가 이렇게 똑같지 않게 대나무 매듭 고주마디금 또는 그 무게를 따라서 파워가 전달이 잘 이게 전달력이 있어서 이게 얇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 오목한음을 파주거나 이것도 회전력이 있어서 극대화시켜주는 효율을 나타낸다.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여기 두 개로 세 개로 해서 이거 하나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하나로 꼽되 두 개, 세 개로 해서 꼽는 이렇게 또는 네 개도 있을 수도 있고 돌리면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된다. 적어도 두 사이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오래 써도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모터가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있어서 각각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파워 있게 돌리는 놈도 있다. 정기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신호가 전달된다면 가능하다. 중간에 모터가 큰 놈이어서 직렬을 만들고 나머지가 병렬을 만들거나
한 개가 고장 나면 하나만으로도 돌려도 돌아가게 이상하게 만들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로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이 프로펠러에도 오목한홈을 파주거나 이런 기술이 가지고 현 선풍기 같은 데 시원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선을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하거나 여기다가 무겁지 않게 금속가루를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플라스틱에도 금속가루를 넣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목한홈을 파 비행기의 동체 그런데 윙에도 오목한홈을 파주거나 타날 같은데 타날 있잖아요. 여기도 오목한홈을 파서 추진 구조로 바람이 만들거나 볼록줄을 만들거나 탄환, 폭탄 다 가능하다. 미사일도 가능하다. 비행기 동체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양력, 바람, 공기의 힘으로 들어올려주거나 추력을 만들어내거나 부력을 만들어냈을 때 배에 사용했을 때는 모든 자동차 부품에도 녹슬지 않기 위해서 유리석용, 거든예사나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용수철에도 그러하다. 배기가스 통에도 여러 겹으로 칠해서 배기가스를 원활하게 나게 하거나 열을 잘 견디게 한다. 모든 금속과 고무 플라스틱에도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시스템에도 이걸 통해서 열을 부식이 잘 되는데 부식이 안 되게 하는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거든야사라 이름을 넣어서 하면 부식도 잘 안 됩니다. 금속 자체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거든야사라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는데요. 유리 도기, 유리 제품, 그 다음에 모든 도기 제품, 타일 도기 이런 데도 되고 한국 도자기, 경남 도자기 이런 그릇 회사들,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 이렇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넣어줄 수도 있다.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에 색깔을 환상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펄을 일부러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거나 또는 점점점점 이렇게 반짝이는 펄을 넣어주거나 은색 펄을 넣어서 환상적으로 만든다. 자연광의 인공 빛날 때 환상적이다. 그런 건 필름식으로 그렇게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해서 되게 자동차 같은 데도 필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되게 환상적인 색깔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잔, 유리그릇 이런 데도 되고 타일 도기에도 되고 삽성섬유 실에도 되고 그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체다 그러면 6개 연소기관이 있다 그러면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들어가서 파워를 만들어내서 용압열을 만들어낸다. 온오프도 쓸 수 있고요. 그것이 연료를 이쪽엔 좁혀주고 오른쪽 쪽에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쓴다. 비행체 로켓이다. 이것은 배에도 가능하고 자동차도 가능하고 오토바이도 가능하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모터를 이용해서 빨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빨아들이거나 각도를 자연적으로 빨아들이거나 이 통로를 5개, 6개 좁혀가지고 빨아들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모터를 통해서 모터를 이쪽 사방대 각도를 틀리게 해서 들어오면 더 많이 빨려 들은 이렇게 해서 터빈 블레이드 방식이 아니라 모터를 이용한 모터가 여러 개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기 탱크에 집어넣고요. 공기 탱크 연소실로 집어넣는다. 압축기로 컴프레셔 방식으로. 그래서 현재 있는 컴프레셔도 모터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 빨아들이거나 하면 좋은데요. 전기 타카 같은 것도 전기용 타카도 공기를 압축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기를 압축시킬 때 모터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에서 바로 강하게 순식간에 빨아들여가지고 또 하나짜리 2개씩 각도를 틀리게 해서 하시든지 여러 개 통해 순식간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강하게 타카를 할 수 있다. 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프레셔 같은 데서도 컴프레셔에서도 동일하고요. 송풍기 같은 것도 여러 군데서 바람을 모터를 이용해 빨아들여서 한 군데 탱크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송풍할 수 있다. 또는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여러 개로 이렇게 송풍할 수 있다. 2개짜리, 3개짜리 해가지고 송풍기가 하나짜리, 2개, 3개짜리 있다. 진공청소기도 여러 개 달아서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있어서 그것을 각도를 그렇게 해서 유압 불났을 때 가정용으로 2개 순식간에 이렇게 유해가스를 빨아서 밖으로 내보내거나 양수기 같은 것도 못 하나, 둘, 3개 여러 개 달아서 물을 신속히 빼버리거나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도 한번 빨아들였다가 이렇게 바람 내뿜는 데를 이렇게 2군데 이상 내뿜으면 압이 세진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회전 스크류 구조도 안에다 줄 수 있다. 다만 먼지가 안 묻게끔 하면 되겠죠. 네.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여기서 먼지가 안 붙으면서 빨리 바람이 빨아드는 그런 기술도 가능하다. 그리고 회전 스크류 구조를 줘서 이렇게 빨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죠 저기 화재 진압용으로 그것을 가정용이나 화재 진압용으로 공기를 모두 진공포 뭐다 청소기처럼 여러 개 빨아들여서 외부로 할 때 그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냉각 시스템으로 할 때도 열이 발생하는 곳에 여러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외부에 여러 내뿜을 수 있는데 여러 군데로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압축기 냉매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차갑게 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이런 냉매 시스템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다 적용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가운 물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게 엔지니어리 또는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엔진에를 흡수를 할 때 냉각수를 통해서 안에다가 그 부식되지 않는다면 금속을 좀 넣어서 추가로 차갑게 하거나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 걸러서 부식이 안 되게 합니다. 부동액 같은 데 넣을 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나올 때 하나의 관을 통해서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의 관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갖고 나오면 좀 더 냉각이 잘 된다. 부동액에서 이렇게 뭐 여론으로 가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둘러싸는 게 아니라 여론으로 가서 이렇게 여러 개 좀 양이 많게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부동액이 나오는 거 잠깐 볼게요. 냉각수의 통로를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든 배든 또는 항공기든 공기 탱크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또는 이 공기 탱크가 5개다. 그럼 여기서 병렬로 모아가지고 큰 공기 탱크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 이런 발전 이런 데도 화력 발전할 때도 원자력 발전할 때도 그것을 쓸 수 있다. 또는 공기 탱크에서 연료를 섞어주는 이런 개념을 들어가실 때 온도를 높여주거나 수소산소를 넣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주유소 자체 판매할 때부터 휘발유 라든지 경유라든지 모든 기타 다른 것에도 석유 계통에 공기를 섞어서 판매하는 효과적이다. 수소산소를 안 터질 만큼 넣어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이오 디젤과 석유, 석탄 가스화 시킬 때도 동일하다. 이 기술은 그러면 이것은 천연가스에도 가능한가? 그렇죠. 천연가스는 LPG 가스에도 이것을 약간 팽창력을 위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 공기를 섞어주는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할 때도 공기를 섞어서 이렇게 석유 정제하시고 수소산소, 이산화탄소를 넣을 수도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술 같은 거 제조할 때 술 맛이 엄청 부드러울 수 있는데 아이스크림에다가도 공기 불어넣듯이 맥주, 소주, 위스키, 막걸리, 포도주, 모든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칵테일주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섞어주는 기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공적인 산소를 넣는 게 싫으면 포도주에도 이것을 공기를 섞어서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 되게 맛있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콜라나 사이다 제조할 때는 환타, 우란시 이런 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생수에다가도 공기를 섞어갖고 이렇게 내시면 목 넘김이 엄청 부드러울 것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방학개님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연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성 형성만 발표합니다. 방학개님 운동력이 좋은데 산소 공급 능력이 탁월해. 방학개님을 탄산화시키거나 그래서 그걸로 에너지 음료를 삼을 수 있는데 생강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프로테이지 적게 들어가면 되죠. 또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생강으로 해가지고 운동량을 높여주거나 두뇌를 총명하기 위해서 사과도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사과가루를 넣기는 두뇌가 총명해지더라. 생강, 사과도 괜찮다. 그렇지만 커피, 생강, 사과가 낫죠. 커피, 생강, 방앗개잎 해도 되지만 커피, 생강, 생방가루가 낫다. 특허에 모두 이런 특허 낼 때 제가 10건을 냈는데 이런저런 내용을 다 넣었어요. 근데 이런데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는 모든 학문이
기존의 모든 학문은 뭐 과학기술 학문 분야가 많죠. 다 얘기를 유튜브에 하거나 구글 자체도 자료에서도 자기네들도 쓰고 있잖아요. 의사 면허가 없어도 쓰죠. 제약회사에서도 10명짜리 제약회사도 있을 수 있고 제약회사도 종류가 많은데 그들은 의사 면허 없이도 약을 공부하거나 그것을 어떤 데 효능이 있다고 약을 병원에 설명을 해야지 팔죠. 네. 그런데 이걸 일반 이런 것들을 특허에 이제는 문서에는 썼는데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어떤 데가 소비자를 위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의 용수철 현가장치 시스템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가장치는 스프링인데 이 스프링에다가 유리석 여기 어떤 그 홈을 좀 파주면 스프링의 위력이 세다 그랬죠. 대중소로 파줄 수도 있고 스프링 자체에도 녹슬지 않게 유리석용 코팅돼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주려면 탄성이 오랜 시간 있어 탄성이 좋습니다. 스프링에 회전 구조가 있는데 간격 마디별로 두툼 부분을 넣어주거나 대남 매듭꽂이 마디 두툼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동차 어떤 회전축에도 들어가고 그랬죠. 두툼 부분을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파워가 굉장히 좋아지는 스프링 밴딩식으로라도 그런 철사, 철근, 철망에도 가능하고 철근도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 있게 내진 구조를 가지거나 가형 강강 같은 데도 되고 포신 충신에도 이렇게 대남 매듭고 마디에도 두툼한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가장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체 연소실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러하다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도 이게 보면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 병렬을 담당하는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비행체에서도 가능하다. 연소 기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언오프식으로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것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시면 무조건 일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일꾼 몇 개만 동원되는 이런 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리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적어도 2사이즈 이상 연소기 하나 만들어주면 용암열을 발생을 해가지고 뱅체 같은 데서도 되게 파워 있게 돌아가는데요. 프로펠러 방식도 6개다 그러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뭐 전기를 이제 왼쪽에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따라 사세를 제하거나 가변 프로펠러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YTN 어떤 그 동계일 업체가 하시더니 현대자차에서 모델로 하시던데 그거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연소 방식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행체 브레이크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선으로 분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프로펠러나 압축 공기를 부는 이런 방식도 회전으로 불어서 브레이크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뭐 미사일 아니더라도 비행체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공기막을 형성하면서 달리 움직인다 그랬죠. 압축 공기 방식도 되고 회전으로 내뿜어 비행체 사방에서 압축 공기 내뿜어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초공동어리처럼 막을 형성해. 초공동어리에도 이게 옆에다가 둬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밀어내는 속도가 더 높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을 형성하거나 다른 데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압축 공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변도 할 수 있고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거나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낸 기술. 프로펠러도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 YTN에서 어떤 비행체 외국의 비행체 업체인데 거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 위에다. 되게 황당했는데요. 그래서 배에도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으로도 사선으로 배치해서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낸 기술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압축 공기 방식도 돼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비행체를 동그랗다 그러면 이렇게 앞비 위아래 좌우로 해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이고 터빈 블레이드 방식이 아니고 연소기와 나눠주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동기 탱크에서 연료와 혼합을 해주거나 온도를 높여주거나 수소를 섞어주거나 또는 비행체 군사적으로 했던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도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에서도 어떤 가루나 가스 구조로 원자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할 때 모듈 단위로
보일러가 5개다. 그럼 큰 보일러통으로 옮겨갖고 물을 전기 발전하는 5개짜리, 10개짜리, 7개짜리 언오프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게 효율적이다. 원자력관에서 10년 건설을 가는데 언제 짓냐 이런 방식으로 되게 빨리 짓는다. 모두 다 숫자를 늘리 5개짜리 얘를 큰 물통으로 옮겨가지고 옮기는 방식을 100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만든다.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쓰거나 석유 끓일 때도 이 기술을 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이것은 가정용으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가정용으로도 순간적으로 빨리 끓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수기에도 이 방식이 쓰이거나 샤워할 때도 이렇게 쓰이거나 전기 방식 또는 가스 방식 다양한 방식 연료는 다양하니까 석유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집안에 난방할 때도 이 기술을 해서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서 빨리 끓이는 기술로 들어갈 수도 있다. 전기 주전자 방식이라도 된다. 전기 주전자 방식에 안에다 금속을 좀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오목하는 물 퍼서 오래돼도 부식이 안 되죠. 옆으로 넣든지 금속 같은 걸로 자갈 같은 돌들을 넣어주든지 금속을 넣어주든지 안에 또 오목하는 물 파주든지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물이 빨리 끓는다. 그게 저 에너지가 축적되거나 반사복선 오목하는 볼록볼록한 이렇게 볼록이를 넣어주면 열이 축적이 된다 그랬죠. 모든 보일러 탱크나 주방 그릇에도 이 오목오목한 홈을 파줘서 오목 렌즈처럼 작용하거나 볼록볼록하게 해서 냉기나 열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빨리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해가지고 빨리 끓으니까 타이머를 둬가지고 전기 주전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빨리 타이머를 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방기 지방에 난방 물 배분기 위에다가 난방 온수를 분리해서 난방만을 되도록 해서 뭐 가스레인지에서 물 데워서 부을 수도 있게 하고 연료를 절약하잖아. 가스레인지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이렇게 키더라도 되게 적게 나오죠. 가스레인지. 근데 보일러만 들어가면 몇십만 원 나오는데 되게 이상하다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대 타이머로도 시간대를 따라 돌리게 한다. 근데 여름에는 냉각수로 수돗물을 연결하든지 물을 차갑게 뭐 압축기와 냉매를 사용하든지 필터 소재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원한 물을 만들어서 시원한 물을 돌리는 그런 장치로 사용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금속통이 있다 그러면 금속통을 이렇게 안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공기가 지나가거나 또는 물이 지나가는 기타 액상이 지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스크류식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냉매가 물일 수도 있고 냉매와 이 공기를 잘게 쪼갠다는 거죠. 쪼개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면 시원하게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같은 데도 이렇게 바람을 추가로 빨아들여 가지고 이런 금속 통로를 수십 개 수백 개 단위로 이렇게 금속 통로를 지나면 거기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선풍기에 물 공급할 수 있고 냉풍기에도 에어컨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에어컨에도 쓸 수 있죠. 에어컨에도 이렇게 쓸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방열판 같은 데도 오목컨홈을 파주거나 에어컨이나 금속 구조 플라스틱 구조에도 오목컨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서 냉기도 축적하거나 온기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건축용 판넬에도 넣을 수 있는데요. 한주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 기술을 그래서 며칠 전에 YTN에서 이걸 진공챔버 왔는데 아모코노목을 봐주거나 볼록볼록 구조를 넣어주더라고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네네 쓰지 마세요. 저는 보일러 같은데 열을 가열하는 압축 이런 데도 넣어줄 수 있다고 이런 히터기에도 넣어줄 수 있다고 열반 오목카놈을 파주거나 그래서 화목난로 같은 데도 오목카놈을 파주고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열을 축적하거나 열반사, 냉반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 냉기도 반사하죠. 에어컨, 냉장고 같은 데 쓰이겠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공기를 수십 개나 수백 개 공기 빨아들이는 통로를 잘게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게 핵심으로 공기 통로를 금속 통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회전 구조를 만들거나 안에 오목을 파서 여기서 열을 부딪히면서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목을 그 통로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보일러 탱크 보일러 이렇게 액상이나 공기 흐르는 관에도 이기를 만들 수 있어요. 부딪히면 차가워지거나 아니면 열을 오목한 물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인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오목감을 파주거나 여러 겹의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나 비행체 금속, 보일러 금속의 모습이나 주방 냄비의 금속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여기 또 오목화름을 파고 빛을 반사복사하는 가로등 이렇게 조명의 모습이나 조명에도 이것을 계속 반사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 광을 증폭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 증폭할 때도 오목화름을 봐주거나 어묵렌즈, 볼록렌즈, 다이아몬드 커팅 이런 구조를 같이 해서 증폭을 하거나 추가로 열도 가해주신 UV 장치에서 그렇게 하죠. 이런 데도 오목화름을 파갖고 이렇게 태양열 발전한다 그랬죠. 세수도 이거 분사무기로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불태워버린다고 여러 볼록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저를 집중시키는 이런 것도 저기 저 거기서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하시 그것도 YTN 이것도 제 기술인데요. 쓰지 마세요. 왜 쓰시죠? 네, 오목 렌즈를 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까지도 해서 빛을 증폭하고 여기서 열까지도 가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빛 사이즈를 대중소로한다. UV 장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빛 사이즈를 대중소 만들고 전기를 강중량으로 각 사이즈마다 넣어주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여기서 카메라 현미경 달아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플라스틱 유리 접합할 때 녹이고 냉각되면 접합이 돼. 이런 기술을 써요. 한양대나 삼성에서도 하지 마세요. 네네. 그 다음에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장갑 구조에서도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이렇게 자동차 만들 수 있다. 두 개 이렇게 있죠. 오토바이 두 개 이렇게 놔두고 자체만 그럴듯하면 두 개로 움직이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럼 가운데 한 대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운데 한 대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앞쪽 바퀴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여기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여기 연달아 쭉 놓으면 기차가 되는 거고 화물차도 되고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오토바이 엔진을 개조해서 하셔도 자동차 엔진처럼 비슷하게 개조하셔도 그것도 제 방식이다. 이렇게 그렇게 편법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오토바이 엔진 하나를 돌리듯이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1기통, 2기통, 3기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 구조 해가지고 3개짜리가 한꺼번에 하나의 회전축을 돌릴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똑같이 돌아가면 괜찮죠.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큰 놈도 있고 중간은 작은 놈도 있고. 자동차 엔진도 자동차도 언오프식으로 줘서 5개다. 이게 연소 기간이 그러면 이거를 한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그래서 큰 놈이 직렬을 안정적인 구동을 갖고 나머지는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언오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동차 엔진 플러스 오토바이 엔진을 섞어서도 회전축을 똑같이 돌릴 수만 있다면 똑같은 신호를 가지고 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발전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 석여놓고 5리터 200km니까 회전축에 굵기가 들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넣고 입자나 가로를 대중소 돌려각 전기 생산한다. 그렇게 말해서 어차피 돌아가니까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엔진은 자동차 돌아갈 때 전기차도 괜찮죠. 전기 생산한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로 태양력 풍력으로 돌려도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폭발행정, 오토바이 폭발행정으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도 원자력으로 돌려도 되고 이 방식으로 우라늄도 석탄, 석유, 가스로도 이걸 해도 화목 난로로도 돌리기만 하면 전기 생산된다. 전기선에는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소다. 두께를 틀리게 해서 구리선이다 했을 때 대선은 앞뒤로, 대선이 직류로. 저는 이렇게 굵게 틀리게 하면 이렇게 주파수 형태로 전기 손실 없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리선이나 이런 통신선에도 인비소, 질소, 탄소가루 같은 것을 섞어서 자유전자를 증폭을 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쪄서 케이블에도 이 기술이 들어간다. 동축 케이블에도 모든 형태 케이블 그 다음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 이런 데도 들어갈 수도 있다. 금속, 플라스틱, 고무, 그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장갑차 같은데도 제가 이렇게 금속 비행체나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금속을 방탄으로 만들어내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이름은 걸러 소재려고 매끄러운 코팅을 줘가지고 바람에 압력이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치게 압력을 받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에서 압축 공기 내뿜, 밖에서 압축 공기 내뿜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이 가운데가 강화 플라스틱일 수도 있다. 강화 플라스틱 안에 금속 분말을 넣거나 텅스텐 분말도 넣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약간 그렇죠. 금속 분말을 넣어주거나 금속 선을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다 그랬죠. 금속 분말이 뭐든 합성섬유 실에도 금속 분말을 넣거나 금속을 꽈가지고 아라미드 섬유처럼 들어가거나 텅스텐 분말이 들어가거나 탄소 섬유도 가능. 그 다음에 카본 소재도 가능. 뼈대를 넣어주거나 뼈대를 넣어주거나 간호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은 소재도 되고 다른 소재도 된다. 금속 뼈대도 합성섬유 실 나일론 구조도 뼈대로 들어가고 홈을 파주 가루로 이렇게 금속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고 합성섬유 다른 분말 가루를 넣어 성질을 변화시킨다. 금속 가공 또는 고무 플라스틱에도 가능하다. 고무에도 탱탱볼로서 천연 고무 알갱이들이 들어가거나 천연고 알갱이 구 형태다 그러면 들어가서 탱탱볼로 만든다. 이것은 금속에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 금속, 플라스틱에도 가능하다. 플라스틱이나 고무에도 금속 뼈대가 들어가나 서로 다른 소재가 뼈대라 같은 소재에도 뼈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놈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금속 알갱이나 금속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루 분말이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어요. 금속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금속을 배치해 가지고 또 이것을 갖고 장갑차 만들 수 있다. 일반 상용차, 승용차나 트럭 같은데 바퀴까지 해가지고 장갑차를 철판으로 만들 수 있다. 비행체 금속으로 배금속으로도 보일러 탱크, 수소 탱크, 수소 탱크 이런 유리석용 코팅 돼서는 유리막을 넣어서 안바퀴 코팅 구조를 줄 수 있어요. 수소 탱크나 가스 탱크로 들어갈 수도 있다. 보일러 탱크. 예.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중간에 강화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네. 강화 플라스틱 안에 텅스텐 분말에 금속 분말을 이렇게 기타 다른 분말, 금속 분말과 다른 분말을 섞어줄 수도 있다. 금속 분말만 넣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안에 다양한 분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방식으로 장갑차를 만들 수 있대. 되게 싸게 승용차하고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쓰는 상용차에다가 장갑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기관포나 이렇게 어떤 유탄 발사기를 달아서 이렇게 유탄 발사기를 비산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폭파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드론 잡는 용으로 만드는 개조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습니다. 이러고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드론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고 위아래로 들어오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오토바이 엔진 다른 것과 섞어도 되고 그래서 이 5km, 200km니까 400km 이상 가능하다. 이 아이디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배 프로펠러를 밑에서 배 프로펠러 만들고 위에다가도 오토바이 엔진으로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리는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앞에 어떤 드론 같은데도 밑에 딱 하나 여기에서 장착을 해서 여기에서 떨어뜨리고 가도 되고 장착을 이렇게 돌아오는 헬리콥터 같은데 밑에 딱 하나 돌리는 걸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어 가지고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비어 있어도 되고 그래서 안에서 돌아가도 되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습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 이렇게 동체에 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쭉 뽑으려다가 딱 다시 돌아가고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를 압축 공기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요. 그리고 동시에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구조가 있어서 받치는 약간 양력이나 부력을 만드는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을 빨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빨아도 이런 형태를 쓰시면은 되게 양력에서 도움이 된다. 또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배에서도 가능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데도 이렇게 자동차 같은 데 구르마 같은 데 자전거 이걸 돌려 가지고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를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드는 구조만 소리만 안 나면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도 가능하다. 비행체 드론 같은 데도 해주면 굉장히 무한히 떠올 수 있죠. 그래서 공기 하나 여러 개 뭐 5개 10개짜리도 있어서 공기 빨아들여 가지고 사선으로 내뿜어도 되잖아요. 회전 방식으로 해서 비행체의 추진력을 만들어주거나 양력을 만들어준다. 양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만들어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 할 때도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사방으로 각도를 80, 360도 배치해가지고 땅을 태우지 않은 착륙을 하거나 큰 비행체 같은 또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식선으로 해가지고 가스펠 강중열에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기술을 쓸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비행체에다가도 키트 방식으로도 달아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드론을 약간 떠올리고 버리고 가도 되고요. 드론 위로 떠올릴 때 이렇게 딱 부착을 시켜갖고 버리고 가도 되고 드론 같은 프로펠러 방식 이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버리고 가도 된다는 거죠. 또는 어떤 먼저 보조 연료통을 달아가지고 먼저 그놈 것을 쓰고 항속거를 들이게 해서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본 연료통에서 쓰는 이 기술도 쓸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항속거를 늘리는 드론에도 작용할 수 있고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직 이착륙할 때도 이렇게 비행체를 앞뒤 위아래 좌우로 구 형태로 만들어 연소기압 넣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도 모터를 여러 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컴퓨터 여기 들어오면 여기 싹 피하고 여기 좀 싹 이것이 이제 프로펠러 방식 잠수정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물을 잠수정에다가도 이걸 이용 프로펠러를 움직이지만 급할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어뢰 같은데 기뢰 같은데 하나짜리 이렇게 프로펠러를 하나의 회전식 여러 개 프로펠러 달 수도 있다 그랬죠. 또는 물을 빨아들여 갖고 뒤로 추진하거나 밑으로 사선들에 내뿜어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거나 속도 추진력과 부력 또는 비행체는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내지 공기를 빨아들여서 하고 비행체는 이거는 배는 물을 빨아들여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추진 구조 할 때 이 통로 안에 이게 또 회전하는 프로펠러 같은 기술이 있어서 부러지지 않으면서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쓰시면 제 기술 물을 빨아들여서 무게를 들어올 연료를 절감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